이제 리듬 강세를 살펴봅시다. 음률 강세라고도 합니다. 리드믹 스트레스입니다. 영어의 발화에는 유달리 리듬, 음률이 있어요. 언어에서 리듬이란 소리의 강약이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뜻하는데 어조를 부드럽게 해서 균형감을 줌으로써 말하고 듣는 것을 쉽고 즐겁게 해줍니다. 영어 문장은 대체로 내용어와 기능어가 섞여 있어서 대강세와 소강세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기 때문에 리듬이 저절로 생기지만 문장의 구조상 대강세 또는 소강세의 연속이 이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생기지 않게 되겠죠? 이럴 때 강세 탈락이라든지 강세 이동으로 이를 조정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리듬 강세 또는 음줄 강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A번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을 위하여 대강세가 소강세로 조정되는 예를 봅시다. John went away. John 대강세죠. 내용어니까. went도 대강세. away도 부사니까 대강세요. 대대대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went가 소강세, 3강세 정도로 약화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강약강 2, 3, 1 이렇게 됐죠. John went away. CF 비교해봐라 했는데 He went away 했어요. He went away. 이때 went는 대강세로 살아났어요. 왜? 앞에 he가 인칭대명사로서 소강세니까. 그래서 약강 He went away. He went away. 이런 식으로 away, 약강 이렇게 되니까 리듬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went는 조정받을 필요가 없죠. Number 2. It's not very tall. 그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문장인데 is not very tall 했어요. 이때 very가 부사여서 내용어임에도 불구하고 3강세, 즉 소강세로 떨어진 이유는 리듬 때문에 그렇습니다. not very tall 하면은 강강 이렇게 되니까 강강이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very가 약으로 떨어져 준 겁니다. 즉 소강세로 떨어져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not가 없을 때 he's very tall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약강 이렇게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조정될 필요가 없죠. 리듬을 위해서. Number 3, so did he 했어요. he는 당연히 인칭대명사니까 강세를 못 받아야 옳지만 so did 이걸 다 대강세로 하면은 강강이 겹치니까 did가 소강세로 낮췄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강약강이 되기 위해서 he가 대강세로 바뀌어진 것이죠. 졸지에 횡재했지요. so did he 강약강 이렇게 리듬을 맞춘 것입니다. CF 비교해봐라 해서 so he did 이럴 때에는 he가 받을 일이 없죠. 대강세로 강약강이 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듬 강세를 적용시킬 필요가 없죠. So he did 이런 경우는 Number 4. We can't go home. 우리는 집에 갈 수 없다 했는데 go라는 내용어가 왜 소강세로 빠졌나요? 그것은 can't go home. 강 하기 위해서 약에 맞추기 위해서 소강세로 맞추기 위해서 3강세로 다운됐습니다. 만약 we can go home 하면 이런 때는 고가 제대로 살았을 텐데 그렇게 됐습니다. Number 5. How many people did you se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수? 이럴 때 many라는 내용어가 강 이걸 맞추기 위해서 how many people 그래서 소강세로 바뀐 것입니다. 리듬을 위해서 리듬 강세 규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Number 6. What kind of tree is this? 이 나무가 어떤 종류입니까? 이럴 때 What kind of 의문사니까 이강세로 출발하는 건 맞는데 kind도 내용어니까 what kind 똑같이 대강세로 해서는 리듬이 안 생기니까 what kind of kind가 3강세 정도로 약화시켜줘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에서 A번에서는 리듬 위에서 대강세가 소강세로 낮춰진 예를 살펴봤는데 B번에서는 리듬을 위해서 소강세가 대강세로 조정되는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강세 음절이 나오고 전치사가 나오고 대명사 나왔다. 온통 소소소죠. 이렇게 소강세가 연속되므로 그 가운데에 있는 전치사를 대강세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강약이 될 수 있도록. Number 1. Happy birthday to you 했죠. birthday to you. birthday라는 단어가 마지막 내용으로서 1강세를 가져갔지요. 그러나 day to you
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운데 끼인 to라는 전치사를 2강세 정도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된 거죠. He will give it to Jack. 이럴 때는 give it to Jack, to가 굳이 높일 필요가 없죠. 왜? 뒤에 Jack이 또 있으니까요. Number 2. He'll consider it for her. 그는 그것을 그녀를 위해서 고려할 것이다. 이럴 때 the read for 약이 겹치니까 for라는 전치사를 높입니다. 그래서 for her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pray for Mary. 메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럴 때는 for가 높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전치사기 때문에. C번입니다. 리듬을 위해서 강세를 이동시키는 예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대강세를 받은 두 음절이 연속해서 있을 때 리듬에 맞도록 강세의 위치를 그 단어의 다른 음절로 이동시킨다. 아까 다 공부한 것이라 1번 다운타운 베이커리 이런 거 다 했었죠. 2번을 봅시다. afternoon 오후죠. 그런데 afternoon classes 오후반 할 때는 noon이라는 액센트가 소강세로 바뀌죠. 그리고 after 앞에 있는 after 쪽에 대강세로 옮겨주고 액센트의 이동이 생겼죠. shifting stress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Friday afternoon, good afternoon 이럴 때는 noon에 제대로 강세가 있는 것이죠. 본래 강세가. 오후반 할 때는 afternoon classes 강세 이동이 생긴다는 예. 18 이것도 마찬가지로 18 nations 18개 국가 할 때는 teen이 대강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She's 18 18살이다. 이럴 때는 제대로 teen의 강세가 옵니다만 18 nations 18개 국가들 이럴 때는 강세 이동이 생긴다. 그 다 리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세 3개에 따른 종류 제1, 제2, 제3 약강세 이 종류와 4종류와 어강세, 구강세, 문강세, 합성어 강세까지 이 붙이는 기본 원칙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구강세나 문강세에서는 강약의 리듬을 지켜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대강세와 소강세가 대체로 교차하면서 리듬을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음악에서 리듬은 중요하지요. 박자가 맞아야 리드미컬해지는 것이죠. 한국어와 달리 리듬을 특징으로 하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강세를 받은 음절을 크고 길고 높게 발음하고 라우드하고 롱하고 하이하다는 거 강세의 특징 얘기했죠. 소강세 받은 음절은 어떡합니까? 축약시켜서 빠르고 약하게 발음해버립니다.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강세와 대강세 사이에 소강세 음절이 많든 적든 대강세 사이의 시간 간격을 대체로 일정하게 맞춥니다. 강약, 중강약 할 때 강강 이 사이의 간격이 대체로 일정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약의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리듬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문장을 발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 문장이 지닌 음절의 수가 아니라 대강세의 숫자에 좌우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 있죠. 그 문장 속에서 대강세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문장을 말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언어를 우리는 강세박자 언어라고 합니다. Stress timed language. 스트레스가 몇 개냐에 따라서 timed, 말하는 시간이 결정되는 언어입니다. 이것이 영어를 비롯한 게르만 계통의 언어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어라든지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등 음절 간의 강세의 차이가 거의 없는 언어들은 강세와 관계없이 모든 음절을 동일한 힘의 크기와 길이로 발음하기 때문에 한 문장을 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음절 수에 좌우됩니다. 이러한 언어를 음절 박자 언어, syllable timed language라고 합니다. syllable이 몇 개냐, 음절이 몇 개냐에 따라서 말하는데 시간 걸리는 것이 좌우되는 언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세 박자 언어와 음절 박자 언어의 차이를 예를 들어서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강세 박자 언어에서는 다음 세 문장을 발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같습니다. 각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음절의 수는 각각 다르지만 대강세의 숫자는 같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he wrote a letter. 그는 편지를 썼다. he 대강세 없죠. wrote 대강세 있죠. 2강세죠. a letter 마지막 내용이니까 대강세 1강세가 있죠. 그러면 대강세는 2개. 음절은
He wrote a letter. 5음절짜리의 문장이죠. 이것을 과거 진행형으로 만들면 He was writing a letter. 이렇게 발음되겠죠. 그런데 대강세는 여전히 writing 할 때 write, letter 할 때 le 두 개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능어에 속하니까 대강세를 못 받죠. 그러나 음절은 He was writing a letter. 7개의 음절이 되겠죠. 세 번째, He should have written a letter. He should have written a letter. 이랬을 때 미래 완료형으로 발음했네요. 이랬다 하더라도 He shall have, He shall have. 이거 다 세 기능어지만 발음은 아주 빠르게 붙여서 해버리죠. written a letter. 음절수를 합하면 8개의 음절로 늘어났습니다만 여전히 대강세는 writ과 let 두 개일 뿐입니다. 그래서 1, 2, 3번 문장은 음절수는 5개, 7개, 8개로 차이 있지만 대강세가 각각 2개씩이기 때문에 발음하는 시간은 거의 같이 걸린다. 이것입니다. 다음 예문을 더 볼까요? 위 문장들을 발음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다음 문장들을 발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배가 더 걸립니다. 어떤 문장인데? Number 1. The boy is interested in enlarging his vocabulary. 이런 문장이 있고, 두 번째. Great progress is made daily. 매일매일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문장인데 대강세가 각각 4개씩입니다. 그러면 위에 1, 2, 3번 문장은 대강세가 2개씩이기 때문에 시간은 밑에 1, 2번 발음하는데 2배가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강세 수가 2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음절 수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위에 1, 2, 3은 각각 5, 7, 8개지만 밑에 지금 1, 2번은 17개 이런 식이죠. 1번 같은 경우. 그렇다 할지라도 초시계 가지고 재본다면 위에 1, 2, 3 발음하는데 2초가 걸린다면 밑에 1, 2번 발음하는 데는 4초가 걸려야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강세가 몇 개냐에 따라서 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음절 박자 언어인 한국어에서는 다음 문장을 발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음절 수의 증가에 따라서 길어지죠. 위에 영어 문장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1번, 그는 편지를 썼다. 2번, 그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 과거 진행형. 3번, 그는 편지를 다 썼을 것이다. 미래 완료형. 음절 수가 한국어에서 7개, 10개, 11개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는 발음하는 데에도 점점 길어진다 이거죠. 이것이 음절 박자 언어의 특징이다. 이상으로 영어의 강세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예문으로 문강세에 유의하면서 발음해보면 영어가 한국어와는 달리 매우 음률적임을 여러분들은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Number 1. The guest was especially well dressed 했어요. The guest was especially well dressed. 발음 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딴 여러분들이 볼펜이나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면서 발음을 해보기 바랍니다. Number 2. He will give this gift to his brother 했습니다. Give this gift to his brother 이겁니다. Number 3. The bus ride는 이거는 합성어 강세죠. The bus ride was very bumpy. 4번. I guess 여기까지가 의사달라. 그래서 일강세가 되어 있죠. that가 생략됐고 접속사가 I guess I left your bread under the bed 했어요. 대강세가 몇 개죠? I guess 하나, left 하나, bread 하나, bed 하나. 4개의 대강세로 구성된 문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펜이나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면서 연습해 봅시다. 딴 4박자로 연습해 봅시다. I guess I left your bread under the bed. I guess I left your bread under the bed. 지금 내가 손가락으로 딴 치는 것을 일정한 간격으로 쳤어요. 그 간격 사이에 소강세 붙은 음절들 단어들이 붙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 사이에 소강세 음절들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left your bread 할 때 left your bread 할 때 left와 bread 사이에는 your라는 음절 딱 하나죠. 그러나 bread과 the bed 사이에는 under the 3음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박자와 박자 사이에 빨리 그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left your bread under the bed. I guess I left your bread under the bed.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그 안에다가 싹 집어넣어야 돼요. Number 5를 볼까요? He opened the window in spite of the cold.
몇 개인가요? 대강세가 opened the 할 때 과거형 the는 빠지죠. C1, C2, C3에 해당되는 파열음이니까 C2에 해당되는. 그래서 opened the입니다. He opened the window in spite of the cold. 역시 대강세가 4개죠. of, when, fight, cold. 그러면 위의 4번 문제와 똑같은 시간이 걸려야 맞습니다. He opened the window in spite of the cold. He opened the window in spite of the cold. He opened the window in spite of the cold. 딴 사이에 집어넣는데 window와 cold 사이에 엄청 소강세 음절이 많죠. though도 소강세고 in도 소강세 두 개가 꼈어요. 근데 spite 다음에 of the 두 개의 또 소강세가 있어요. He opened the window in spite of the cold. 두 개씩 껴 있군요. Number 6. She's probably shopping for father's watch. 이것도 4개의 대강세짜리 문장이네요. She's probably shopping for father's watch. 이런 식으로 리듬을 맞춰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이 발음 연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Number 7 연습입니다. My daughter always walks and talks with me. 이것도 4박자짜리네요. da, walk, talk. 4번 두드리면서 발음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My daughter always walks and talks with me. 이런 식으로. 8번. The fool will choose to eat soup. 이것도 4박자짜리네요. 대강세가 4개가 있어요. 9번. What kind of ice cream shall I buy? 이건 3박자짜리네요. What kind of ice cream shall I buy? 10번. Tom is trying to buy the toy. 4개짜리네요. Tom is trying to buy the toy. 11. I saw her standing in the center of the place. I saw her standing in the center of the place. 여기에 saw her, standing. 이때 stand 전에 ding in the 3개의 소강세 음절이 있죠. 빨리 붙이세요. standing in the center of the stand 다음에도 of the 소강세가 3개가 있죠. 빨리 붙여야 되겠죠. I saw her standing 할 때 saw와 stand 사이에는 her라는 하나의 음절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강세가. 그런데 나머지 대강세와 대강세 사이에는 3개의 약음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3개의 약음절은 빨리 붙죠. 여러분들 음악에서 악보를 보면 한 마디 속에 4박자라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 음절이 있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4분음표 가지고 4박자가 아니라 8분음표, 16분음표로 막 나가지 않습니까? 쪼개서. 역시 이 소강세를 16분음표로라도 쪼개서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디 속에 4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 주는 그런 음악적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I saw her standing in the center of the place. 이런 식으로 강강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12. has, wears, and used. 이렇게 강강 이럴 때에는 그 강과 강 사이에 아무 음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좀 띄워줘야 돼요.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has, wears, and used are nothing without truth. 건강과 부와 청춘, 젊음은 truth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13. I told him to get off the bus. I told him to get off the bus. 3박자짜리네요. 14. I've been thinking of going to America. I've been thinking of going to America. 3박자짜리예요. think, go, met. 3박자짜리의 대강세죠. 15. John was certain the city was south of Seoul. John was certain. 여기까지가 의사단락이죠. that 생략되고 새로운 의사단락 시작. that절. The city was south of Seoul. 서울이 1강세를 차지했네요. 16. How many cookies did you eat? How many cookies? many가 내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음률 강세 때문에 소강세로 떨어졌다는 사실이 발견되죠. How many cookies did you eat? How, cook, eat. 3음절이 대강세를 받고 있네요. 17. I took her a bunch of flowers for her birthday. I took her a bunch of flowers for her birthday. 대강세가 took, bunch, flower, birth. 4곳에 붙어 있으니까 4박자로 여러분들은 발음하면 되겠네요. I took her a bunch of flowers for her birthday. flowers 할 때 flower와 birth 사이에 ers, for, 3개의 약음절이 있죠. 그 다음 took와 bunch 사이에는 her, 2개의 약음절이 있죠. 그리고 bunch와 flower 사이에는 of라는 약음절 하나뿐이죠. 그러니까 제일 바삐 발음할 곳은 어디입니까? flower 다음에 birth 사이죠. 음절이 약음절이 3개나 있기 때문에 빨리 붙여서 발음해야 되죠. 그 박자와 박자 사이 이내에다가 한 마디 속에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I took her a bunch of flowers for her birthday. flowers for her birthday. earth for her.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음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8번 연습입니다. 18. I'd like some sandwich for my lunch. 몇 박자짜리죠? like some은 음률 강세 때문에 소강세로 다운됐어요. 그래서 like sand lunch 할 때 요 세 음절만 대강세예요. 3박자짜리죠. I'd like some sandwich for my lunch. 빰빰빰. I'd like some sandwich for my lunch. 빰빰빰. 이렇게 3박자 내에서 끝내줘야 됩니다. 발음을. 이렇게 해서 강세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항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강세에 따라 피치가 올라간다는 얘기 여러 번 했죠. 피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라는 것은 바로 피치 액센트, 다른 말로 하면 피치 레벨이라는 말도 씁니다만 음의 도수, 음도 또는 고저라고도 합니다. 높고 낮음. 이렇게 말을 할 때 음성이 도레미파 음악처럼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치는 이렇게 강세처럼 뜻의 구별을 초래하므로 초분절 음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음도, 피치라는 것은 음악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도레미파와 똑같은 것입니다. 음계와 같은 것인데 음의 주파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영어음에서는 4단계로 나눠서 4개의 음소로 설정하고 1, 2, 3, 4로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슬래시 기호를 붙인 것은 하나의 음소라고 대접해주는 그런 기호죠. 문장에서 대강세를 받는 단어의 해당 음절은 피치도 함께 높아진다는 얘기는 앞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를 저음, 중음, 고음, 초고음, 엑스트라 하이 피치까지 하이 피치냐, 미드 피치냐, 로우 피치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피치를 한번 봅시다. It's coming 했죠. It's coming. 2, 3, 1 이렇게 지금 표시를 숫자로 울점자처럼 했습니다. It's coming. 이건 평서문에서 밍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도레미파에서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Number 2. It's coming. 이랬을 때는 의문문이죠. 2, 3, 3 이겁니다. 세 번째는 말이 계속되고 있을 때, 말이 아직 안 끝났을 때 It's coming, but she isn't. 그는 오는데 그 여자는 안 온다. 이럴 때 It's coming, 2, 3이 말이 계속될 때 피치가 밍의 피치가 2도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잉으로 떨어지지 않고요. 4번 It's coming. 이때는 2, 4, 1 하고서 3이 아니라 4까지 초고음으로 올라갔어요. 이럴 때는 어떤 경우냐? 놀라움을 표시할 경우입니다. 초고음도는 이 4도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격한 때이거나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며 보통 때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위 4번에서 he's coming 했는데 이 초고음도로 발음했는데 그 사람이 오리라고 기대했던 그가 오거나 또는 전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놀라워가지고 초고음도로 높아진 케이스입니다. 초분절 음소 중에서 연접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정초라는 것입니다. 정초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 멈춤을 줌으로써 뜻의 구별을 가져오는 4개 연접이라는 것이 있어요. Internal Open 정초, 내부 개방 연접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내부적으로 열려있는 정초다. 소위 플러스 정초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문장이나 절에서 말미에 높이 처리를, 말 끝에 높이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뜻의 구별을 가져오는 세 종류의 말미 연접으로 구분합니다. 터미널 정초가 3개예요. 즉 A번에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멈춤이 있냐 없냐 멈춤을 줌으로써 의미의 구별을 가져오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4개의 연접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문장 끄트머리를 어떻게 올리느냐 내리느냐 평행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속되면 지속 말미 연접, 의문문처럼 올리면 상승 말미 연접, 내리면 하강 말미 연접 이렇게 4종류로 나눕니다. 그러면 아까 배운 음도와 말미 연접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면 하나만 예를 들면 의문문의 예를 위해서 He's coming 했죠. 3 높였죠. coming이라는 두 음절이 높아졌어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러나 He's coming 하지 않죠. 의문문으로 He's coming 하고서 마지막에 꼬리를 올리죠. 이것이 바로
상승 말미 연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음도와 말미 연접까지 맞춰야 이것이 꼬리가 올라가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인토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따 나옵니다. 그러면 4개 연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개방 연접이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또는 구와 구 사이에는 발음할 때 아주 짧은 멈춤이 있게 되죠. 즉 단어와 단어의 연결된 발음, 즉 연결된 발음이라는 건 연접이라는 뜻이에요. 연결된 발음에서 내부적으로 개방시켜 놨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4개 연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걸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나는 비명소리를 지른다라는 표현과 아이스크림을 발음할 때 먹는 아이스크림이죠. 분절 음소만으로 발음을 표기하면 아이스크림 이렇게 되겠죠. 동일하죠. 그러나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음에 있어서도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스크림의 경우는 I와 스크림 동사 사이에 잠깐 멈춤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먹는 아이스크림도 아이스와 크림 사이에 아주 짧은 멈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죠. 아이스크림이지 아이스크림은 아니죠. 아주 짧은 멈춤, 이것을 우리는 내부적으로 개방시켜 놓은 것이다 해서 4개 연접이라고 하고 플러스로 표기를 합니다. 이 4개 연접의 음소기호는 플러스로 표기합니다. 플러스 정초라고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이스크림은 I 플러스 스크림으로, 아이스크림 먹는 것은 아이스 플러스 크림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띄어서 개방시키는 그 연접으로도 구별될 수 있지만 강세의 위치로도 구별은 되죠. 아이스크림과 아이스크림 합성어 강세부리 앞에서 나왔죠. 그거로도 구별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어떻든 포즈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어디에다가 떼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4개 연접이 필요 없는 경우는 계속 붙여서 발음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내폐 연접, 내부 폐쇄 연접이라는 internal close 정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미 연접 3개를 한번 볼까요? 말미 연접이란 문장이나 절에서 마지막의 말끝을 올리거나, 의문문을 올리죠. 내리거나, 평서문은 내리죠. 또는 올림과 내림 없이 지속시키거나, 이런 경우 문장이 아직 안 끝나고 뒤에 다른 절이 계속될 때 이런 경우 지속 말미 연접이라고 그러죠. 의미의 구별을 가져오는 초분절 음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미 연접이란 다음 예를 볼까요? Is coming, is coming 내리죠. 하강 말미 연접이에요. Is coming, coming 이렇게 올렸죠. 의문문이므로 상승 말미 연접이고요. Is coming, but I won't see him. 그는 오는데 나는 그를 안 만날 거야. 이럴 때 is coming 계속되죠. 이런 경우는 지속 말미 연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죠. 이렇게 말미 연접과 피치가 인터네이션, 여러분들이 아는 인터네이션을 이룬다는 것을 다음에 또 이어서 설명하기로 합니다. 이 초분절 음소 3종류, 강세, 연접, 음도 각각 4개씩이죠. 그래서 12개의 음소는 음조형, 인터네이션 컨투어와 강세형, 스트레스 패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조형이라고 하면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인토네이션, 음조, 억양이라는 말로 통용되는데 음도 4개와 1, 2, 3, 4까지 있죠. 조고음도. 연접 중에서 4개 연접을 제외한 말미 연접 3개가 인토네이션을 이룬다. 바로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음조는 시각적으로 편리하게 표기할 수도 있는데 음도는 선으로, 말미 연접은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을 봅시다. 강세형은 강세 제1, 제2, 제3 약강세 4개와 4개 연접 플러스, 이것이 강세의 패턴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래 예문으로 음조형과 강세형을 이제 비교해 봅시다. 평서문을 가지고 볼까요? He's coming 했어요. 2, 3, 1 여기서는 이제 음도죠. His 다음에 멈춤이 4개 연접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화살표 내리는 것은 바로 음조형이죠. 음조에서 하강 말미 연접에 속하는 것이죠. 음조형으로 얘기한다면 음도 플러스 말미 연접이니까 2, 3, 1 화살표 하강
이렇게 하면 음조형이고 강세형으로 얘기하면 is coming, 약강약 이렇게 됐죠. 3강세, 1강세, 약강세 거기에 플러스 정초 이것이 강세형입니다. 음조형을 2, 3일 화살표로 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그래프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것 이것이 is coming 이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의문문도 is coming 이것도 233 이렇게 올리는 거 그래프로 해야 음조형이 숫자로 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선으로 표시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3번에는 뒤에 계속되는 말이 올 때 he's coming but she isn't 이런 식으로 할 때 2, 3, 2 하고 지속 말미연접이죠.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he's coming 하고 계속하는 거죠. 네 번째 놀라울 때 he's coming 했을 때 2, 4, 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래프도 쫙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예에서 보듯이 he's coming이라는 동일한 문장은 강세형은 똑같죠. come에만 1강세만 있을 뿐이죠. his는 3강세로 출발하고 밍 이것은 약강세고요. 강세형은 똑같아요. 그러나 음조형을 달리함으로써 네 가지 다른 의미가 나타남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평서문이 되거나 의문문이 되거나 계속 말을 이어가거나 놀라움을 표시하거나 이렇게 네 가지의 다른 의미가 음조형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음과 모음으로만 구성된 발음인 he's coming 이런 식으로 발음기호만 표시되어 있는 분절음소의 연속에 초분절음소가 함께 함으로써 또 his와 coming 사이에 또 띄기도 하고요. 인터널 오픈 정초로서 서로 다른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분절음소만으로는 말소리의 전달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알 수 있으며 초분절음소가 없다면 오래전에 컴퓨터에 의한 음성 합성으로 로봇가 말하는 소리처럼 is coming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불완전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언어의 발음을 배우려면 초분절음소를 반드시 함께 배워야 완벽한 것입니다. 이제 7장의 마지막으로 인토네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falling intonation을 사용하는 경우, 하강 억양을 사용하는 경우, A번 평서문에서 그렇죠. Excuse me 한다든지 He didn't say a word 이렇게 한다든지 falling intonation 떨어지죠.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에서는 What do you want? Who told you about that? 이런 식으로 의문사로 시작하면 falling intonation을 사용하죠. 감탄문에서도 C번 falling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How lovely she is! 이렇게 전부 내리죠. 명령문에서도 내립니다. Don't do that again. Hurry up! 이런 식으로 전부 falling intonation을 사용합니다. 하강 억양은 마지막 2번 부가 의문문에서도 사용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내용을 확신해가지고 동의를 구할 때 이때 부가 의문문을 올리지 않고 내리는 것입니다. You want some money, don't you? 너는 돈 좀 필요하지? 그렇잖아. 이거죠. 만약 don't you? 이렇게 상승 의문문으로 했다면 이건 너 돈 필요하지 않니? 몰라서 묻는 의문문입니다. 부가 의문문, tag question이죠. 그러나 don't you? 너 돈 필요하잖아. 이렇게 해서 너는 돈을 원한다 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Number 2. You don't believe me, do you? 너 나 못 믿지? 그렇지. 너 나 못 믿잖아. 확신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3. He can't swim well, can he? 그는 수영 못해. 그렇잖아. Number 4. She was a teacher, wasn't she? 그는 선생이었어.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의 확신일 때에는 falling intonation, 하강 억양을 부가 의문문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가 의문문에서 말하는 사람의 확신을 나타낼 때에는 falling intonation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상승 억양은 언제 사용하나? rising intonation. 첫 번째, 의문사 없는 의문문에서 일반 의문문에서는 전부 올리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내리고요. Do you like it? Number 2. You wanna go to? 너도 가기 원해? Number 3. Will it take long? 시간 오래 걸려? 이런 거 다 올리죠. 한국말도 역시 전부 다 올리죠. 한국말도 부가 의문문에서는 올릴 때에는 몰라서 묻는 것이고 내릴 때에는 말하는 사람 확신이고 그것은 똑같습니다.
상승 억양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선택 의문문의 or 앞에서 Are you going to help me or not? 나 도와줄 거야 아닐 거야? 앞에는 올립니다. 마지막에는 내립니다. Is he a teacher, a professor, or a doctor? 그가 선생인지 교수인지 아니면 의사인지 전부 올렸다 마지막에만 내리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 의문문에서 의문사와 상관없이 선택 의문문은 무조건 올렸다 내리는 것입니다. Do you want coffee or tea? 이때도 선택 의문문이기 때문에 or 앞에서 rising, 다음에는 falling입니다. 7번, and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or뿐만 아니라 I like stories, poems, and plays. 이렇게 올리고 마지막만 내립니다. or처럼 and도 마찬가지입니다. Number 2, Mr. Kim can speak English and Spanish. Mr. Kim은 영어도 말할 수 있고 스페인 말도 해. 마지막에 내립니다. and도. 호칭 다음에서 올립니다. How have you been, Miss Min? 어떻게 지냈어, Miss Min? 한국말도 역시 호칭 다음에 올리죠. 똑같아요. Mr. Song, good to see you again. 또 만나서 반가워요. 이런 거죠. 그런데 놀라움을 나타낼 때는 하강 억양을 호칭해서 사용합니다. Mr. Song, what's the matter with you? Mr. Song,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이거죠. 놀라울 때는 Mr. Song 이렇게 올리지 않는다는 것. 예외적이죠. 그 다음 부가 의문문에서 앞에 부가 의문문에서 falling intonation은 말하는 사람의 확신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rising intonation은 말하는 사람이 내용에 확신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을 때 You like music, don't you? 당신 음악 좋아하지 않나? 당신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역하면 그런 뜻이죠. 당신 음악 좋아하지 않나? 몰라서 묻는 거죠. Don't you? rising이죠. He was absent from the meeting, wasn't she? 그는 그 회의에 결석했어. 그랬지 않았나? 결석하지 않았나? 이거죠. She wasn't present at the meeting, was she? 그 여자는 be present at는 참석하다죠. 그런데 wasn't니까 역시 결석이죠. 그 여자는 그 미팅에 참석하지 않았다. Was she? 그렇지 않았나요? Number 4. The students can speak English. Can they? 그 학생들은 영어를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나요? 그들은? 몰라서 묻는 경우. 이렇게 rising intonation을 상승 억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말과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7과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이론은 끝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학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이 어려운 음성학 이론을 재미도 없는 음성학 이론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이 이론적 바탕을 가져야 다음 학기에는 좀 더 쉽게 영어 발음 연습이라는 English Pronunciation Drill이라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 과목을 쉽게 여러분들은 재미있게 연습을 주로 하면서 나랑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